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현지에서 내년 미국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현 시점에서 대부분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를 대부분 점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고요. 10월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11월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양측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습니다.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기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3.5%포인트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통 대선 1년 전쯤에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현직 대통령이 앞서는 게 일반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특히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그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젊은 20, 30대,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그 지지층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 경제는 뭐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탄하죠. 하지만 이전의 미국과 비교를 하면 미국인들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특히 주머니 사정이 얇은 중산층 이하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고 흑인과 히스패닉들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 바이든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그걸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스라엘을 왜 돕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돕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힘들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인까지 우리 세금으로 돕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정서가 젊은 층 사이에 팽배합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대통령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두 사람의 양강 구도는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화당은 토론회도 하면서 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대항마로도 부상을 하고 있지만 특히 민주당 내에선 경쟁자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외에 두 명의 경선 후보가 있지만 다들 이름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양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 짓는 게 내년 여름입니다. 공화당이 내년 7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고요. 민주당은 그 시기가 내년 8월, 한 달 뒤 8월입니다. 그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중도층 표를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공화당 경선 구도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게 내년 1월 15일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부터이고요. 민주당은 뭐 뉴햄프셔에서 먼저 하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하냐라는 말들이 있는데 늦어도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내년 2월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쯤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뭐 대안을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국 대선이 1년 남았는데 이 결과를 가를 변수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은 뭐 한국처럼 전체 득표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 결과보다 흔히 얘기하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6개, 7개 정도를 스윙 스테이트로 꼽고 있는데 오데오 주변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등이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누가 이기냐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주는 거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 선거에서 낙태권 이슈로 민주당이 이런 경합주에서도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임박해서 이 지역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를 일단 잘 지켜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과 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작아진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전쟁이 조기의 수습 국면으로 바뀔지가 민주당,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꼽자면 제3지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무소속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둘 다 싫다라는 정서가 케네디 이 무소속 후보로 몰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양당 구도, 전통적인 양당 구도를 깨기 쉽지 않습니다. 케네디 후보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케네디 후보의 돌풍이 계속 돌풍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를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